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반등세의 강도가 의외로 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16일 이후 나스닥 시장은 3번에 걸쳐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최근에는 1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16일의 저점이 1,565포인트인 만큼 현재의 위치에서 12%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발생하는 제대로 된 반등세의 흐름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어렵게 되면 다시 저점 근처로 접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현재 나타난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나스닥 시장이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반등폭은 13,500에서 14,000포인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경우 반등폭은 1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되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여도 나스닥 시장은 지난 3월 하순의 반등세의 최고점인 14,646포인트를 제법 크게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나스닥 시장 내면의 새로운 하락 압력, 즉 또다시 지난 1월 이후와 같은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경우 13,500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 위치에서 반등세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16일 저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 한 달 보름이 경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작은 상승과 하락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더딘 행보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향후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 제대로 된 반등세로 이어질 경우 이번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발생하는 제대로 된 반등폭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있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작년 5월 이후 시장 흐름의 진행 과정을 막고 나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해소 과정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점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경우 어떤 강력한 상승 수단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실제 위기로 나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이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적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상승 시도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어김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경우 시장 내면에 강력한 상승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 2020년 3월 이전만 하여도 세계 주식시장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대로 놔둘 경우 세계 경제가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기를 벗어나는 상승 수단으로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웠다. 가깝게는 2016년 2월의 위기 상황에서도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웠고 2018년 12월의 위기 상황에서도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벗어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위기로 몰릴 적에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위기로부터 벗어난 바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늘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운 나스닥 시장을 이제는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스닥 시장은 2020년 9월 이후 추세적인 한계를 3번에 걸쳐 나타난 데 이어 지난 1월 초순 이후의 하락 과정을 통하여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지난 3월 30일 이후의 하락 과정을 통하여 실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을 다시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세계 경제는 위기로 나아가는데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가 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상승 수단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세계 주식시장은 나스닥 시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상승 수단을 갖고 있는 상태라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 나스닥 시장을 다시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2020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상승수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 기술주 중심의 상승수단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상승수단을 사용하려면 당면한 최대 과제인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일단 상승세가 제법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기준금리의 수차례 큰 폭 인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의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면 어렵지 않다. 일단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물가 상승세의 압박 강도는 시간을 두고 해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미 연준은 빅스텝에 이어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월에 이어 6월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7월 13일 발표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꺾이는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또다시 시장 예측치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반영은 통상 2에서 3개월 늦게 나타나므로 오는 8월 10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런 점이 반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시기 살짝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9월 중순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제법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반등세의 고점은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이라도 꺾였을 적 반등세의 고점은 8월 하순 또는 9월 초순 형성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추어지는 것이다. 오는 8월 10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계획으로 있다. 최근의 더딘 행보는 이 시기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살짝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제대로 된 반등세로 이어지겠지만 또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등 흐름은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심스런 행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오는 8월 10일까지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8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이라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반등 흐름의 진행 속도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차후의 진행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하겠다.